실버 디렉터 백혜정입니다. 그룹의 강의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의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리며 저는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는 MBC 자회사인 IMBC로 연봉은 높지 않았지만 복리후생이 좋은 편이었고 여자 남자 비율이 50대 50으로 여자인 저로서는 두 아이를 출산하고 또 꾸준히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재무회계팀에서 18년 가까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다녔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저보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하신 선배님들을 보니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계속되는 연봉 동결, 복리후생의 감소, 무분별한 부서 전배, 이런 불만 가득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면서 선배님들은 퇴사를 한다던가 이직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날 받아줄 곳이 있을까? 막연한 재취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회사를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저 또한 그런 선배님들처럼 이직에 대한 두려움과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 수입의 한계를 느끼며 저는 자영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2년 전 자영업을 선택했다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직장 생활의 한계점을 깨달은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남편의 건강, 불완전한 수입, 나의 정년, 나의 건강상의 적신호들이 40대가 되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 집의 가장 역할을 한 저의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다. B형 간염 복균자인 저는 간 수치가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간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고 남편은 허리 디스크 통증의 재발, 이런 상황 등에 놓이게 되면서 노후 대책 없이 시간만 가니 전 많이 불안했고 그 불안이 스트레스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히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전 스폰서님을 성당에서 자모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됐고 그분을 통해 전 유산화란 도구를 알게 됩니다. 처음엔 제품에 관심이 있는 저에게 제품을 전달하시지 않고 자꾸 궁금해하고 기다리게 만든 스폰서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었기에 그분이 걷는 손을 잡았고 열심히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저에게 앞으로 내가 널 도울 것이고 인생 바꿀 수 있는 도구이니 함께 하자는 말씀이 저에겐 동아줄 같았고 이분이라면 믿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겠다라는 가슴 한구석에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스폰서님은 제 성향을 보고 일할 친구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시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타임을 기다렸다가 제품이 아닌 비즈니스로 확 끌어당기셨습니다. 해독과 체지방 감량을 위해 2달 정도 제품을 섭취한 후 종합 검진을 통해 B형 간염에서 항체가 생기는 놀라운 검진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유산화란 회사 알아보고 제대로 시작해보자. 저의 장점인 빠른 선택과 결정으로 이 비즈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유산화를 선택하고 결정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강의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결단의 타이밍, 결단 어디까지 해봤니?입니다.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신 많은 리더님들은 지금 비즈니스 잘 되고 계시나요? 현재 내 비즈니스가 가속도가 붙지 않고 내가 어디까지 결단하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지 고민해 보시며 해답을 찾으실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업자이실 텐데요. 본업하랴, 애들 키우랴, 살림하랴, 유산화하랴, 정말 24시간이 부족하죠. 아마 이걸 다 실행하시려면 부업으로 선택한 유산화 하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일단 점검했습니다. 유산화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쪼개 쓰고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할지 꼭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스폰서님께 여쭤보고 다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내려놓아야 할 것과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구분하고 결단하였습니다.
혹시 리더님들은 결단해 놓고 언제 실행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건 결단이 아니라 막연히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계실 확률이 큽니다. 리더님마다 결단의 타이밍은 다 다르게 오시더라고요. 전 제 건강이 좋아지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고 인생 바꾸고 싶었기에 스폰서님의 안내해 주는 대로 모두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공하신 리더님들이 결단을 하라고 하였는데 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 현재 시점 내가 유선화로 내 인생 바꿔보겠다고 하였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여전히 퇴근 후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과 가사를 하는 저를 발견하고 늘 하던 일,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고 실행에 못 옮긴 그 일부터 해야겠구나.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겠구나. 부업자인 저에게 더 큰 결단을 했던 저는 목표를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사나 사인업 하고 나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유사나 사업 제대로 해보겠다고 결단한 타이밍입니다. 부업자로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시스템 약속을 100% 지키기입니다. 제가 유선화로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부업자를 위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본사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쉬고 있죠. 본사 오픈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사업 설명에 이어서 골든님들이 노하우 방출, 루비직급 이상 리더님들의 Q&A까지 모두 놓치지 않고 참석하였습니다. 매번 듣는 사업 설명 같지만 한 번 한 번 성공 스토리가 달랐고 배울 점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골든님들이 본인만의 노하우를 방출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저 또한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Q&A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가니 정말로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본사와 저희 집은 제가 고양시였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교육을 마치고 집에 가면 11시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저는 더 에너지를 받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일주일을 잘 견디고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홈미팅 참석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퇴근 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파주에 있는 홈미팅을 놓치지 않고 참석하였고 형제라의 리더님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챙겨갔습니다. 교육 중 하나인 붕어빵 트레이닝을 통해 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붕어빵 트레이닝은 숙제도 있고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이 많으니 이번에는 쉬고 다음에 하는 건 어때? 란 스폰 선생님 말씀에 고민하다가 붕어빵 트레이닝을 신청하신 리더님들 명단을 보고 내가 저분들보다 뒤처지기가 싫어서 무조건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신규 미팅을 뛰게 되었고 보상 플랜도 100% 이해하게 되었고 타 네트워크 경험하신 분들에게 자신 있게 보상 플랜을 비교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곤하다고 안 했으면 많이 후회했겠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전 놓치지 않고 결단하고 깊이 있고 해내리라는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은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 1박 2일 세미나, 난생 처음 주말에 아이들을 아빠에게 맡겨놓고 여행 같은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수많은 성공하신 리더님들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던 사연들, 제가 유산화 하다가 다운될 때 스스로 박차고 이겨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전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 그 당시 암 환자분의 감동 스토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막연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한 지인의 건강을 위해 오늘은 꼭 이야기하리라는 마음을 먹고 그게 저희 타이밍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전 그동안 컨택하고 있던 미용실 원장님을 찾아가 어떤 고민이기에 해독을 결정하지 못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공황장애. 전 그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두 손을 꼭 잡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저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사인업을 하셨고 저에게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 중에 해독이 필요하신 분들을 모두 소개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분의 스토리는 저에게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고 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날로 바로 원장님을 찾아갔던 것이 저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원장님 건강을 어떻게 챙겨드리지? 어떻게 하면 그분이 해독을 하실까?
어느 타이밍에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니 그분의 스토리가 저에게 오늘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타이밍은 내가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길 때 온다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스템은 김규수 원장님의 석세스코어입니다. 형제라의 리더님이 1박 2일 세미나에서 석세스코어 교육 신청하라고 내가 유산화를 하면서 멘탈이 흔들릴 때 사업의 방향을 잘 모르고 있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참된 교육이 되었다는 말에 전 그 교육이 무엇인지 스폰서님께 여쭤보고 신청하여 4주라는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좀 더 내 비즈니스의 방향과 목표, 꿈이 또렷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김규수 원장님이 명언 중에 명언, 거절을 즐겨라. 명언을 깨닫고 지금까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즐겁게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스템 참여가 저에게 원동력이 되어 주었고 유산화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파트너 100% 후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최대한 이용하여 스폰서님과 셀미팅을 진행하였고 퓨처빌더를 도전하면서 나온 파트너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파트너도 부업, 나도 부업이다 보니 애들 케어하고 밤 10시 놀이터에 앉아 셀미팅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바쁜 파트너의 시간을 제가 써주고 싶어도 결단하지 않은 파트너는 시스템에 안착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파트너는 전업과 부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최대한 도우려 했으나 한계에 부딪히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 번째 결단, 나의 상황을 벼랑 끝에 보내라. 나의 상황을 벼랑 끝에 내모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업자로 시작한 저는 디렉터까지 승급하면서 2명의 파트너가 나왔고 그 2분은 모두 PPPS 달성하게 도왔습니다. 시스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말을 이용했지만 나도 부업자, 파트너도 부업자, 그 시간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산화를 해보겠다는 파트너들이 시간에 대한 한계를 느끼니 결단해야 되는 유산화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건 알지만 회사 일과 아이들 밥 해주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2분은 소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파트너들이 하나둘 못하겠다고 하니 저 또한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대로 부업자로 남으면 이 일은 계속 반복될 거란 생각을 했고 본업보다 유산화가 더 비전 있고 가치 있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쉽게 현재의 직장을 내려놓는 것이 경제적인 리스크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스폰서님과 상의하고 어느 시점에 퇴사를 결단해야 할까 의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버로 승급하고 퇴사를 고민해보자. 일단 마음속으로 그리 정했고 이런 고민을 할 때 저희 김고은 스폰서님이 저한테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의 상황을 벼랑 끝에 보내라. 절실해야 움직인다. 2020년 9월 전업을 목표로 회사에 미리 통보하세요. 전 그 한마디가 뇌에 박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황을 벼랑 끝에 놓아야 한다. 9월에 전업하라. 실버로 승급하라. 전 그때부터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사를 꿈꿨고 실버를 계약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언제 올지 모르는 명예퇴직의 기회가 내가 퇴사를 꿈꾸고 있을 때 온 것입니다. 여태 없었던 최고의 조건이었고 퇴사 날짜도 8월 31일, 9월에 전업할 수 있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 소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퇴사라는 쿠숙제를 결단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저절로 저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간절하게 바라니 그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퇴사를 결단하니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이젠 정말 내가 벼랑 끝에 앉아있구나. 파트너가 없다고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퇴사 전까지 실버로 승급해서 소비자로 전략한 파트너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혼자서도 계획하고 움직이면 된다는 걸 보여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결단을 합니다. 퇴사를 결단하고 저에게 돌아온 선물을 한 개 공유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실버 승급입니다. 퇴사라는 결단의 타이밍을 잡은 저에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예전에 씨를 뿌렸던 분들에게 해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제가 실버 가고 싶다고 응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니 도와주겠다는 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게 실버를 승급하고 이 시기에 같이 스폰서님은 골드를 승급하셔서 더 놀랍고 기뻤고 같이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선물입니다. 베스트 팀 안에서 다이어트 대표 강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사실 부업자라면 도전하는 걸 생각해 보지도 않았을 강사 트레이닝. 외우는 걸 무지 싫어하는 저로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연습한 결과 스폰서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다이어트 대표 강사 자리를 맡게 됩니다. 대표 강사 자리를 맡고 나니 파트너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트너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스폰서님이 좀 더 전문가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저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뿌듯하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가 생기고 스폰서님의 아낌없는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퇴사 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 저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동안 씨 뿌리기만 한 명단을 다시 찾아가 2대1 미팅을 붙여 결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라고만 생각했던 남편의 친구 와이프가 저의 값진 파트너가 됩니다. 이 한 번을 통해 전 뎁스가 내려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업자일 때 낮 시간을 못 써서 만날 수 없었던 파트너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분의 지인을 언제든지 미팅으로 갈 수 있어 상황이 많이 좋아졌고 저절로 일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나면서 그 안에서 리더를 찾고 그분을 열심히 후원하다 보니 열심히 움직이는 파트너의 파트너가 현재 저의 키 리더입니다. 또 퇴사 후에 제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IMBC 재직 중에는 소비자분들은 계셨지만 사업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 전달하기 힘들었었고 저는 그 선입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명단이 많지 않아 소비자라도 어디냐란 마음으로 퇴사 후 식사를 갖지 못한 직장 선배를 루틴에 집어넣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이버즈에 관심이 있어 하는 선배님을 만나 간단하게 설명하니 사업과 영양제에 관심을 보여 2대1 미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반대쪽 라인에 직장 동료 파트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이버즈 하나 전달하려고 만난 선배였지만 그분은 회사의 비전에 더 큰 관심을 보였고 그때부터 선배를 열심히 후원하게 되었고 뎁스가 쭉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값진 파트너 두 분으로 물꼬리가 터지면서 골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전업이 간절하지 않았고 유사나 사업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다면 명예퇴직이란 기회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간절했기에 명예퇴직이란 기회는 바로 퇴사라는 결단의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렸고 바랬고 성공하고 싶었고 나만의 사업을 멀찍이 펼치고 싶었고 매일매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 순간이 결정의 타이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정말 유산하러 성공을 바라시나요? 그럼 나를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인지 결단하세요. 또 어디까지 결단할 것인지 지금 결정하세요. 그런 리더님들의 결단의 타이밍이 꼭 올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제 계획은 올해 빌더 직급인 파트너님들을 모두 실버 또는 골드 이상으로 승급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럼 저도 이그제 골드의 타이밍이 오겠죠? 그 타이밍을 그냥 기다리지 않고 결단하고 움직이며 골드라는 직급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달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